그 깡길렘의 정상적인 것과 병리적인 것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제 의 철학의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상적인 것과 병리적인 것이라는 거는 깡길렘의 의학 박사 학위 논문입니다. 학위 논문인데 이제 여기서 크게 네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 가지 어떤 정상성과 관련된 걸 다루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의학적인 정상성이라는 부분. 이게 이제 대부분 이 책의 이제 대부분을 이제 차지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정신의학적인 정상성이고, 그다음에 이제 생물학적인 정상성을 얘기를 하고, 그다음 네 번째는 이제 사회적인 정상성의 이제 문제까지. 이제 나중에 이 책 보시면은 이 책이 43년에 박사 논문이 나왔는데 한 20년 후에 이제 그 뒷부분을 그러니까 뭐 후기처럼 상당한 분량을 이제 덧붙입니다. 거기서 이제 주로 얘기하는 부분이 이제 사회적인 정상성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래서 깡길렘이 보기에 우리가 의학의 핵심적인 문제가 뭐냐라는 건 결국은 이 정상성, 그러니까 정상과 병리를 어떻게 이제 구분할 것이냐. 결국은 질병의 문제죠. 질병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이제 철학적으로 혹은 이제 뭐 의학적으로 이제 규명할 것이냐, 혹은 정의할 것이냐, 이제 이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뭐 이 사람이 정상이다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할 때 구체적으로 이렇게 따로 표현을 안 하더라도 보통은 이제 정신적인 의미에서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좀 정상이 아니다라고 그냥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제가 이제 그 뭐 육체적으로 뭐가 뭐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제 멘탈이 조금 이상하다라는 이제 의미로 사실은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오히려 여기서는 그런 얘기들은 굉장히 그 일부 있고 대부분은 진짜 어떤 우리의 이 몸에서 유기체에서 어떤 그런 생리학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에서 어떤 정상성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정신의학적인 정상성의 문제는 아마 제자라고 할 수 있는 푸꼬가 그 이후에 더 이제 발전시킨 그런 이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상성의 문제는 이게 결국 이제 가치, 그러니까 의학이라는 건 가치적인 판단의 활동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깡길렘이 보기에 다른 어떤 자연과학과 가장 큰 차이라는 거죠. 의학이 다른 자연과학과 구별되는 거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활동이다라는 게 이제 의학의 본질적인 측면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가치 판단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그게 이제 정상이다 아니다, 혹은 이제 정상이다 병적인 거다라는 거에 대한 그 판단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정상이라는 건 이게 뭐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규범적인 그런 이제 규정이라는 거죠. 정상이다 아니다 혹은 정상이다 병들었다라는 거는 또 한편으로 보면 이게 생명체와 생명체가 아닌 존재를 구별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병든 세포는 얘기할 수 있어도 병든 분자, 병든 원자 뭐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게, 병든다는 거는 생명체만 가능한 어떤 그런 특징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그게 어떤 가치적인 활동의 이제 내용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치라는 게 어떤 뭐 도덕적인 가치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물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그러니까 생명체가 자기의 어떤 생존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혹은 뭐 그쪽으로 가는 것들은 이제 가치 있다고 보는 거죠. 가치 있다고 보게 되고, 그 반대적인 상황이나 그런 것들은 이제 피하려고 하고, 그건 이제 그 생명체 입장에서는 이 가치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지면은 이제 플러스적인 가치로 가느냐, 마이너스적인 가치로 가느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어떤 가치적인 활동이라고 봅니다. 항상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 정상하고 그 비정상 혹은 이제 병리라고 하는 게 어떤 기준의 문제들이 되죠. 기준의 이제 문제들이 되는데, 그러니까 유기체의 경우에는 사실 자기가 자기 몸을 알죠. 내가 지금 내 몸의 상태가 정상이다 아니다라는 것들을 뭐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폭음을 해가지고 뭐 소주를 한 5병 마시고 내일 아침 일어나면 내 몸의 상태가 정상이 아니다라는 거는 뭐 나도 알고 남이 봐도 알고 다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게 뭐 100% 그런 건 아니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에 뭔가 이제 잘 알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게 나중에 뭐 그 어떤 기계적인 뭐 검사나 그런 이제 검사 기계를 통해서 이제 밝혀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런 그 경우들도 이제 존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즘 코로나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무증상 감염자라는 게 있죠. 본인 감염이 됐는데 본인의 뭐 어떤 활동하는 거나 기능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 사람이 계속 이제 그 병균을 퍼뜨리고 다니면서
그 다른 사람을 이제 감염시키는 거죠. 그럼 이제 그런 사람은 어떻게 볼 거냐? 이게 뭐 정상이라고 봐야 되느냐? 뭐 그런 또 문제들 또 이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게 정상과 이제 병리를 이제 가르는 기준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제 가능한 지점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또 한편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어떤 양적인, 그러니까 동일 선상에 있는, 동일 스펙트럼 상에 있는 그냥 양적인 다과로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의학사에서도 보면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브루셀라는 19세기의 초기에 굉장히 유명한, 유럽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이제 의사인데, 이 사람의 얘기는 모든 질병은 본질적으로 정상 상태를 이룬 정도보다 심하거나 약하거나 어떤 조직에 대한 흥분이 과도하거나 결핍된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정도의 차이라는 거죠. 모든 게 조직의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이제 되는 거지. 결국은 이제 다 동일한 현상이다. 그래서 정상 상태하고 병적인 상태라는 거는 결국은 이 같은 스펙트럼 상에 있는 동질적이고 이제 어떤 연속적이다라고 이제 보는 건데, 그럼 과연 이제 그게 그런 건가? 물론 이제 우리가 색채 스펙트럼 보면 저쪽 끝에는 흰색이 있고, 근데 조금씩 변해가면 저쪽 끝에는 완전히 검은색이 있는데, 그 이행하는 과정을 보면 굉장히 연속적으로 이렇게 이행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럼 흰색하고 검은색하고 그럼 같은 색이냐?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건 중간 단계 연속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양극단이 연속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다르다. 보통 뭐 뒤에서 잠깐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정신의학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약간 이제 정신질환을 좀 이제 낭만화 시키면은 도대체 정상과 병리라는 게 정신질환자와 건강한 사람이라는 그 기준이 뭐냐라는 이제 질문들을 약간 이제 그 비판적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이제 그거를 과연 이제 모를까? 그러니까 육체적인 질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고혈압이나 당뇨나 이제 이런 것들 보면은 그 검사 수치로 보면 이게 뭐 연속적으로 이렇게 쭉쭉쭉 나가는 것 같죠. 어느 이게 지점을 딱 끊어가지고 이때부터는 뭐 당뇨병, 이때부터는 뭐 아님 뭐 정상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게 과연 가능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실제로 당뇨가 있거나 뭐 고혈압이 있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그때부터 그 생겨나는 어떤 그 후유증이나 뭐 이 문제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은 건강한 상태하고는 확연하게 구별이 되는 어떤 그런 그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 조금 연속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게 개별자의 차원에서는 분명히 내가 이 병들어 있는 상태하고 아닌 상태는 확연하게 다른 그런 그 부분들이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다루는 문제가 생리학과 병리학. 학문적으로 얘기하면은 생리학이라는 것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이제 그 연구하는 분야고요. 병리학은 글자 그대로 이제 병적인 어떤 그런 이제 메커니즘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이제 그 분야입니다. 의과대학에서 이제 배우는 순서를 보면은 이게 논리가 우리가 정상을 알아야지 병적인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항상 모든 이 정상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이 해부학도 인체의 그 정상적인 구조죠. 정상적인 구조를 먼저 익히고 그 다음에 어떤 병적인 구조가 어떻게 되는가를 하고, 생리학도 인체의 기능에 대한 학문을 보통 생리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상적인 생리학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은 어떻게 되는가를 이제 병리학을 그 다음에 배우게 됩니다. 그게 이제 논리적인 순서로는 그런데, 근데 이제 역사적인 순서로 보면은 반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병에 대한 지식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병에 대한 지식에서부터 정상이라는 거를 추론해서 이제 이게 만들어내는 게, 그게 나온 게 사실은 생리학이라는 거죠. 그 생리학이라는 거, 다시 말해서 어떤 그 우리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에 대한 학문이라는 거는 병리학하고 임상, 그러니까 질병에서 추론된 결과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식은 위반에 의해서만 인식이 되고 기능은 고장에 의해서만 드러난다. 뭐 이런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초창기에 생리학 그 실험을 할 때 많이 썼던 방법이 그 파괴 실험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어떤 뭐 실험 동물, 뭐 개가 됐건 뭐 토끼가 됐건 이게 있으면은 얘는 잘 뛰어다니고 잘 먹고 하면은 얘가 가지고 있는 신장이라든지 각각의 이 장기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모르죠. 사실은 얘가 뭐 다 이제 잘 돌아가는데, 근데 이제 걔를 잡아가지고 어떤 장기를 하나 이제 망가뜨려 보는 거죠. 뭐 신장을 망가뜨리든지 아니면은 뭐 무슨 간을 망가뜨리든지 뭔가를 이제 망가뜨리면은 그때 이제 그 어떤 문제가 생겨나겠죠. 그럼 이제 그 문제를 보고
이 망가뜨린 기관이 이런 그 역할을 하는구나라고 해서 거꾸로 역으로 추론을 해서 알게 되는 그런 그 방식으로 이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더라도 어떤 이 생리학과 병리학, 정상과 어떤 병적인 거에 대한 지식의 관계라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아까 이제 이 정상과 병리라는 게 이 의학의 어떤 핵심적인 문제이고 그건 어떤 자연 현상에 대한 구별을 지워주는 측면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의학에서 자연의 문제라는 건 사실 굉장히 좀 역사가 오래고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학이라는 게 자연과학의 방법을 사용을 하죠. 자연과학의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자연 현상에는 정상하고 비정상이라는 게 없다는 거죠. 우리가 뭐 무슨 기상이변이라고 하고 뭐 무슨 해일이 일어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은 그건 물론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어떤 그런 이제 자연재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지만은 자연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아무런 그 가치 판단의 대상이 아닌 거죠. 그런 그 물리적인 조건이 그렇게 주어져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뭐 해일이 일어나고 뭐 지진이 일어나고 하는 것뿐이지 그거 자체가 가치 판단의 대상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자연이라는 거는 이 가치 판단의 이제 너머에 있는데 의학의 문제는 그거는 또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라는 게 어떤 자연적인 존재인 거는 분명하지만은 자연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지만은 근데 이제 이 인간의 행동이나 혹은 인간 이 유기체가 살아가는 그 방식에 있어서는 끊임없이 그 가치 판단을 내리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우리 몸을 이제 이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치료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몸의 방향으로 이제 인위적으로 그렇게 이제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어떤 진화의학이라는 어떤 분야들이 있는데 이게 뭐 이제 아주 많이 연구되지는 않는데 그래도 꽤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진화라는 게 인체에 생기는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가 인간의 몸이 진화되는 과정하고 인간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생활 환경하고 우리 몸의 진화 속도가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몸은 뭐 지금 뭐 몇백만 년 전에 만들어진 어떤 그런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생활 환경은 그보다 훨씬 더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거기서 생기는 어떤 그 불일치 때문에 이제 질병이 생긴다라는 뭐 그런 입장입니다. 근데 진화라는 것 자체는 저기 이제 가치 판단이 없죠. 그냥 조건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진화의 방향이 흘러가는 거지. 뭐 이렇게 가는 건 좋은 거고 저렇게 가는 건 나쁜 거다라는 식의 이제 가치 판단을 하지 않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의학에 끌어들였을 때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건가 그런 또 이 딜레마들이 이제 생깁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제 금방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자연의 문제를 의학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해결할 건가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자연은 사실은 그 어떤 뭐 좋고 나쁘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주의 의학을 따르면은 유기체가 죽는 것도 그것도 자연적인 과정이고 살아 있는 것도 자연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쪽을 선호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의학은 그게 아니잖아요. 의학이라는 거는 분명히 치료해야 될 질병이 있고 몸의 상태가 이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상태를 바꿔야 된다. 하고서 이제 그걸 위해서 뭐 약도 주고 뭐 무슨 뭐 수술도 하고 뭐도 하고 인위적인 온갖 수단을 다 이제 개입해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런 이제 방향으로 인체를 끌고 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자연주의 의학, 뭐 자연치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모순이랄까 어떤 딜레마 같은 게 이제 있는 거죠. 몇 해 전에 백신 거부 뭐 해서 이제 아나키 뭐 이런 그것들도 있었잖아요. 사실 이제 그런 것들도 굉장히 이제 의학에서 뿌리가 깊은 어떤 그런 이제 딜레마가 표현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는 사실 조금 이제 부차적인 문제여서 의학에서 어떤 정상성의 이제 문제를 얘기를 한 거고, 그다음에 생물학에서 어떤 정상성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생물학하고 의학의 결정적인 차이는 의학은 개체를 다루고 생물학은 종을 다룬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는 생물학의 정상성이라는 거는 사실은 어떤 통계적인 분포에 의해서 나누어질 수 있는 그런 거죠. 그게 결국은 뭐 진화하고도 관련이 되는 문제인 거고, 여기서 이제 제기되는 게 이제 기형의 문제인 거죠. 기형의 문제. 기형 같은 경우에 남들은 다 이제 눈이 두 개인데 뭐 어떻게 하다가 그 눈이 하나인 그런 이제 개체가 태어날 수 있죠. 손가락도 마찬가지고 손가락이 10개 하는데 어떤 사람은 뭐 6손으로 이제 태어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게 결국 이제 통계적인 문제고, 그다음에 그런 이제 변이들이
오히려 이제 환경에 유리한 어떤 그런 조건이 되면은 또 뭐 그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생물학적인 정상성하고 어떤 의학적인 정상성은 좀 이제 다른 측면이 있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진화의 문제고, 그다음에 이제 정신과 영역에서의 이제 정상성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그 아까 이제 생리학하고 이제 병리학의 관계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과연 우리 이 정신 세계에 관해서 그런 우리 몸에서 유기체에서 어떤 생리학과 병리학의 관계처럼 이 정상적인 심리학과 이상 심리학의 어떤 그런 이제 관계들이 이제 성립하는가라는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이게 굉장히 큰 영역이어서 어려운 부분인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프로이트 같은 경우는 보면은 그거를 연속적인 걸로 봅니다. 아까 우리가 그 봤던 것처럼 질병과 병리적인 게 어떤 이제 동일한 스펙트럼 상에서 어떤 정도의 차이만 있다라고 이제 보는데, 프로이트가 이 정신 질환을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푸코나 이런 경우는 아예 어떤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 거죠. 푸코 같은 경우는 의학적인 정상성을 논한 깡길렘의 논의를 정신의학의 문제로 이제 뭘 했다라는 이제 얘기들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신의학의 문제는 사실은 개인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게 사회적인 부분도 굉장히 크거든요. 사회적인 게 우리가 이제 질병을 정의할 때 개인적으로 내가 뭐 어떤 필수적인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이걸 질병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사회가 요구하는 기능을 못할 때도 그건 이제 사회적으로 규정되는 어떤 질병의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데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존재를 하는데, 어떤 그 정신질환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측면이 좀 차지하는 비중이 크죠. 어떤 사회적으로 이 사람이 사회가 원하는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어떤 정신질환이라고 그렇게 이제 그 딱지가 붙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부분들에 대한 이제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어떤 사회적인 정상성에 대한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깡길렘이 이제 나중에 덧붙인, 그래서 아마 후기 뭐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단초를 발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깡길렘이 주로 이제 뭐 연구했던 영역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특정한 구체적인 어떤 그런 뭐 의학이나 생명과학의 어떤 뭐 주제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연구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사회적인 뭐 이슈들이나 어떤 사회 철학적인 함의나 이런 것들을 끌어내기가 쉽지는 않은데, 근데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조금 그 좀 특이하게도 푸코처럼 그걸 이제 정신의학으로 확장시키거나 가능성들도 상당히 좀 열려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보통 이제 우리가 유기체하고 사회를 많이 이제 비교를 하잖아요. 사회 유기체론 같은 경우는 하나의 사회가 유기체처럼 작동한다. 그래서 이제 뭐 비유적으로도 물론 그렇게 많이 쓰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그 깡길렘은 굉장히 좀 구별을 짓습니다. 그래서 유기체하고 사회는 근본적으로 다른 측면이 있다. 그게 뭐냐면은, 유기체라는 거는 또 내재적인 가치를 이제 추구를 하고, 그 가치가 뭐 외부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원래 있는 가치고, 반면에 사회의 가치라는 거는 사회 자체가 어떤 가치를 만들어낸다기보다 항상 이렇게 어떤 외부에서 뭔가가 이렇게 주어지는 어떤 그런 이제 가치를 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상 상태에 대한 이 동의의 문제인데, 그 유기체의 경우는 사실 그 누가 봐도 뭐 이게 지금 이 사람이 몸이 상태가 좋지 않다, 그리고 이 사람이 우리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몸의 상태에 대해서는 거의 뭐 예외 없이 다 동의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 사람의 뭐 철학적인 입장이 뭐건, 혹은 뭐 정치적인 입장이 뭐건, 혹은 이 사람이 뭐 동양권의 사람이건 뭐 서양권의 사람이건 관계없이 어떤 그 이 사람의 몸의 상태를 보고 이 사람 우리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는 거의 뭐 이견이 없는 어떤 그런 이제 동의가 가능한데, 사회적인 정상 상태, 사회적으로 그럼 건강한 상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상태에서는 그런 식의 동의가 이루어지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뭐 그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지만은 본인이 그 지지하는 어떤 그런 이제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바람직한 서울의 모습이 어떤 건가, 더 나아가서 바람직한 한국 사회의 모습이 어떤 건가에 대한
정상 상태에 대한 생각들은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사회적인 정상성과 유기체가 가지고 있는 정상성은 다르다. 이거를 만약에 이제 동일시를 해서 사회 유기체론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그것들이 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이제 위험 요소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이 유기체의 정상성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자연적인 정상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어떻게 그 인위적으로 변화시키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이제 그거를 만약에 이제 이 사회적인 정상성으로 끌고 오게 되면 사회적인 정상성도 마치 어떤 그런 그 변할 수 없는 누구나가 동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상성이 있는 것처럼 그 강요하는 게 가능해지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의미에서 어떤 사회적인 정상성과 유기체적인 정상성은 이제 구별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 깡길렘의 어떤 정상적인 것과 병리적인 것에서 이야기된 어떤 정상성의 문제들을 뭐 생물학적인 그 의학적인 정상성뿐 아니라 여러 가지 차원에서의 어떤 정상성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